안녕하십니까. 세폴로 코리아의 조영만 이사입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4, 5년간 5G 분야에 어떤 식으로든 발을 담가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또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 경험자로서 제조와 관련된 그 5G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제 의견과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제가 이제 세플로라는 회사의 소속이라서 한 페이지 정도 회사 소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5G 테크놀로지에 대한 소개는 제가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서 아주 간단히 넘어가고 마지막 파트인 스마트 제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폴로 그룹은 자동차 산업기계 분야의 글로벌 서플라이어입니다. 독일 회사이고 세폴로, 컨티넨탈, 비테스코는 다 형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을 손다고 할까 현재 그 전동화 부분, CO2 절감, 그 드라이빙, 인더스트리 4.0,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세폴로 코리아는 아니었고 저희 회사는 그 불행히 IMF 때 저희 회사가 이제 독일로 인수돼서 세폴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안산, 전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기가사업단에서 진행한 스마트 팩토리 5G 사업에 창원 공장, 안산 공장이 좀 진행을 했었고 글로벌 협력 사업으로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저희 연구소에 5G 관련된 장비를 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G에 대해서 그 2018년도에 이제 그 기가사업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쩌다 보니 세폴로 그룹 내에 5G 전문가가 됐어요. 세폴로 그룹 내에도 5G 포럼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공장을 한 80개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제조 현장에서 5G 사용에 대한 니드가 있어서 매 분기 저희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즈 케이스나 새로운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5G 얘기를 하다 보면 비교를 1세대 통신, 2세대 통신, 그 다음에 뭐 4세대 LTE, 5G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제조의 입장에서는 저희 그 독일의 저희 그 매니지먼트들이 저희한테 질문은 뭐냐면 와이파이하고 5G의 어떤 차이나 강점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모든 기업들이 와이파이 6, 와이파이 6 에코로 지금 이미 기존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B2C 모바일 서브스크라이브보다는 현장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강점에 대해서 더 많은 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세폴로 그룹 같은 경우는 차세대 네트워크 모델이 5G는 아니고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와이파이 6 플러스 5G 이런 형태의 그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지금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좀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5G의 어떤 그 요구사항이나 특성에서 보면 저희 특히 제조 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것들은 그 피크 데이터 레이쇼 이거는 그 밴드위스에 따라서 약간 속도 차이가 있겠지만 1기가에서 20기가 그 다음에 그 모빌리티 그 다음에 레이턴시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 세이빙이죠.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 정성 패킷을 잃지 않은 릴라리빌리티 이런 것들은 생산 제조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많은 회사들이 생산 현장의 정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설비에다가 그 데이터 수집기를 달아서 데이터 컬렉션 유닛을 통해서 서버로 보내서 분석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그룹에서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은 무선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뭐 한 공장에서 2,000개, 3,000개 포인트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받으면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전부 다 유선을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주 공장을 전부 다 무선화 시켰어요. 와이파이 형태로. 근데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메모리를 두고 보관했다가 다시 보내는 한이 있어도 손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새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무선을 통한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부분들을. 근데 5G에서 저희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고, 이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흔히 그 5G 세 가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5G를 얘기하다 보면 이 세 가지 특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인터넷 모바일 브로드밴드, 아주 하이스피드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그 다음에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일정한 면적의 집적도를 높이는 어떤 커넥션, 그 다음에 울트라 릴라이빌리티 앤 로우 레이턴시,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워크숍을 여러 번 했어요. 독일하고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떤 유즈 케이스가 5G 적합한지. 그래서 뭐 타임 크리티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난 타임 크리티컬한 것도 있고, 또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팬데믹 시즌에 저희가 독일로부터 국내 그 홀로렌즈가 공급되기 전에 독일로부터 각 공장에 2대씩 홀로렌즈 지급받았어요. 독일에서 구매해서. 그래서 뭘 하냐? 뭐 헤드쿼터에서 직접 못 오는 감사, 현장 점검, 교육, 이런 것들을 와이파이 붙여서 홀로렌즈 상에서 많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실제로 사람들이 못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느끼는 것들은 역시 와이파이나 이런 환경에서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속도 문제나 화질 문제나.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가사업단 프로젝트를 할 때 유사한 형태의 그 AR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5G 하에서. 지금 말하는, 그때 말하는 5G는 지금 우리가 하는 특화망하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특화망은 4.7기가를 사용하는 특화망이지만 저희가 기가사업단에서 처음 했던 통신사를 끼고 했던, 저희 그때 주관사가 SK텔레콤인데 3.8기가, 28기가를 가지고 프라이빗 5G를 그때 MEC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인 그 5G 구조보다는 제조 현장에서 5G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 유즈 케이스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조 산업 현장에서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자들이 고령화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나 노력에 의해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돼가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생산 설비 가격이 상당히 비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와 같이 그냥 단순히 가공이나 조립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품질을 측정하고 또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이런 것에 따른 기계적인 것보다 그 제어 컨트롤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장비들이 더 많이 붙었어요.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 저희도 지금 생산 현장에서 뽑는 데이터들을 거의 1년 단위로 아카이빙을 하거든요. 실제 보관하기 힘들어서. 그런 정도로 데이터 양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요새 많이 나오는 그 지속 가능한 그 산업이 될지 말지, 그런 문제가 큰 화두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더스트리 4.0라는 게 최 뭐 한 10년, 15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그 제조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왔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우리가 말하는 뭐 IoT,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밸류 체인을 좀 더 한 단계 성장시키는 어떤 트리거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하면서 그 기반에 아주 빠른 네트워크를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용량의 데이터하고 고속의 데이터, 그다음에 지연이 적은 데이터, 그다음에 그런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요구해서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것들이 또 5G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IoT를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그 빅데이터 알고리즘이나 프로세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다시 어떤 모델링하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다시 생산 현장에 보내고 이런 그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그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R&D에서는 뭐 커스터마이즈된 제품 개발이라든지 제조 현장에서는 품질의 어떤 향상, 그 다음에 유연 생산, 모든 회사들이 가장 바라는 게 유연 생산이죠. 과거에는 대량 생산, 어떤 때는 또 소규모 생산, 그런데 유연 생산은 그 매스 프로덕션이나 또는 뭐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꿈의 대안이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도 고객 정보에 대한 어떤 것들을 분석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 스마트 제조는 뭐 스마트 팩토리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직책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인데 원래는 스마트 팩토리 팀을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공장에 약간 제조나 공장에 특화되다 보니 회사에서 다른 부분에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 확대하다 보니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그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보통신기술하고 생산기술,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겁니다. 저희 그룹 내에도 조직이 두 개가 있어. IT가 흔히 말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조직하고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서로 솔루션을 가지고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제조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자동화나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조합된 아주 하이리 인텔리전트한 어떤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리얼타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학습을 시키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셀프 컨트롤할 수 있게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나오는 그 목표가 어떤 그 생산성의 향상이나 물류나 그다음에 리소스의 어떤 최적성, 전체적인 어떤 그 오퍼레이션 퍼포먼스의 그 향상들을 요구하는 일반적으로 뭐 스마트라고 붙으면 다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마트 제조라는 이름으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유즈 케이스를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본 것도 있고 얘기 들어본 것도 있고 워크숍을 통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일단 IoT 센서 5G를 통해서 받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원래 그림이 모 통신사의 그 5G 그 모바일 센서인데 제가 또 세플로라고 해서 저희 센서를 대신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세플로도 이런 센서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 현재 LTE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통신사에 나온 것들은 지금 5G를 통해서 받는 이런 그 모바일 센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면적에 그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이런 센서 디바이스를 커넥션할 수 있고 그다음에 5G를 써서 좋은 거는 대부분 이런 센서의 문제가 배터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몇 년 쓰고 버리느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나온 센서들은 배터리 교체 없이 한 1년에서 5년 쓰고 그냥 센서를 버리는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 저전력 모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모바일 센서에 특화가 있고 그래서 기대되는 것들은 말하는 그 공장에서 어떻게 데이터 수집이나 그다음에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해서 재난 예방이나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예지 보전 뭐 이런 것들이 스마트 공장의 시작입니다. 흔히 말하는 컨디션 모니터링 거의 모든 제조 공장 스마트 매니팩처링 시작이 이 컨디션 모니터링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5G 하면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말한 증강회선
아규먼트드 리얼리티인데 이제는 좀 바뀌었죠. 그 이제 XR이라고 해서 익스텐디드 또는 믹스드 리얼리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저희는 좀 빨리 도입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룹에서 팬데믹 시즌 동안에 홀로렌즈를 다 공급해가지고 이런 그 리모트 메인터넌스나 교육, 그다음에 그 자료 수집 같은 거를 이런 홀로렌즈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가사업단 과제 할 때도 AR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의 5G 하면 AR은 항상 등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모바일 로봇, 아까 말한 이 모바일 로봇은 AGV 위에 로봇을 얹은 AMR을 연속으로 라인을 꾸며서 필요에 따라서 그 라인들을 이동해서 유연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든 라인입니다. 이거 현재 라인은 제가 스마트 제조센터 라인을 제가 일단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단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1mm 이하의 어떤 걸 요구하고 아주 하이 릴라이빌리티한 것을 요구해서 이걸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유연 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로봇 간의 어떤 통신이 가능하도록 현재 테스트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든 회사의 꿈이라고 볼 수 있죠. 제조회사들은 이런 유연 생산이. 그 다음에 모션 컨트롤 5G는 이건 실제 저희 세플러가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로봇이 조립을 하는데 현재 59초 정도 걸린다 그러면 한 제품을 이 로봇이 조립하는 정보를 다 수집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머신러닝 플랫폼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서 저희가 24초까지 줄이는 예가 있어요. 그룹에서도, 세플러 그룹에서도. 그래서 자동차의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를 생산하는데 사이클 타임은 59초에서 24초까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고 학습하고 양방향으로 통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션 컨트롤에 또 5G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모든 5G 프로젝트에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모션 비전, 대용량 비디오 파일들을 전송해서 품질 검사를 하자. 실제 저희도 그 딥러닝 플랫폼 기반의 그 품질 퀄리티 인spek션 시스템이 공장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대부분 유선으로 하죠. 데이터가 워낙 크다 보니 유선으로 데이터 보장을 받아야 되니. 근데 생산 라인이 잠깐 바뀌고 요구사항이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무선으로 갔을 경우에 이 모션 비전 데이터를 받아서 대용량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고 다시 모듈을 내려보내서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5G에서 가장 많이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5G 커넥티비티를 가진 스마트 매니팩처링은 전체 그 전공정이죠. 제품의 어떤 공급부터 재료의 공급부터 제품의 출하까지 생산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각각 공정에 그 5G가 적용돼서 또 두 번째 AGV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플랫폼 센서 데이터 받고 그 다음에 로봇 모션 컨트롤 그 다음에 생산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재고 수집 이런 전 과정에 그 5G가 적용되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저희가 실제 AGV를 공장에 운영하는데 와이파이 하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중간에 쓰거나 늦어지거나 그리고 안테나를 건너갔을 때 재부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현재 5G가 커버리지 했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몇 가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제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했던 과제의 동영상입니다. 저희 세폴로 차원 공장에 그때 5G 코어하고 5G를 설치했습니다. 이거 아마 에릭슨 장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SK텔레콤이 28기가, 3.5기가 같이 적용을 했고 그때 유즈 케이스들은 이런 모바일 로봇 플랫폼, 엣지 컴퓨팅에서 정보를 받고 위치 보정을 하고 라인하고 로봇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품질 정보 수집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건 이제 품질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전부 다 측정치를 무선으로 받아서 저장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홀로렌즈하고 또 5G가 가능한 단말기를 가지고 저희가
5G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스마트 팩토리 5G 스마트 팩토리 저희가 메인 그 실증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현재 그 5G 플랫폼 자체가 다 바뀌어가지고 요 다음 거는 현재 4.7기가 코어하고 스몰셀을 싱가포르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세플러가 이런 AMR을 개발했는데 세플러 리서치 앤 이노베이션 앤 난양 테크놀로지 난양 공대하고 랩을 같이 하고 있던 세플러가 이거는 공동 개발한 AMR인데 이거를 와이파이 하에 쓰다가 현재 저희가 5G를 붙여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실제 저희가 전주공장을 가져와서 현장에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5G를 지금 국내 업체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코어하고 그 모뎀 그다음에 스몰셀을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좋으면 좀 확대하는 걸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뭐 스마트 제조는 아직 여전하게 5G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라는 것을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5G 영역 하에서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5G가 좀 더 보급되고 안정화된다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어떤 폭발적인 어떤 혁신을 가져올 거라는 저는 믿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뭐 모든 기업들이 안정성이나 지속 가능성은 되게 중요한데 현재 그 5G 이런 그 특화망 이런 것들이 과연 기업들이 흔쾌하게 도입할 수 있게 안정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